요즘 여러분, 이 배제고 사태 논란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역사 강사로서 이 소식을 접하고 굉장히 큰 충격과 이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배제고 사태 논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 배제고 사태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합니다. 일단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6월 29일 서울 목동 야구장에서 청룡기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광주제일고등학교와 배제고가 경기 중이었는데 이 경기 중에 배제고 일부 학생들이 광주제일고등학교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비하는 그런 혐오 발언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겠지만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이런 발언과 함께 그중 일부 학생은 여기다가 덧붙여서 탱크데이라고 외치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정말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사태가 굉장히 일파만파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 발언이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마 아실 겁니다. 지난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죠. 이날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탱크데이라고 하는 특별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탱크데이.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비하는 혐오적인 발언이지 않습니까? 탱크데이라는 이벤트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지? 이게 단순히 실무진이 착오다? 아니죠. 경영진의 제가 없이는 이런 이벤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 고의적으로 대놓고 작정하고 이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비하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사태가 완전 일파만파 그때 퍼지지 않습니까? 스타벅스 불매 운동이 벌어졌고,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고, 그럼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 심지어 나중에 최고 경영자까지 이렇게 사과를 했지만, 아직도 그 논란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가 엄청난 큰 타격을 받게 되고, 매출도 완전히 꺾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배제고 학생들이 이러한 발언을 했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5.18 민주운동이 뭔지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5.18 민주운동은 우리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이고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민주주의가 있기까지 이 5.18 민주운동의 역할이 원동력이 굉장히 컸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3대 민주운동이 있어요. 일단 4.19 혁명이 있고 5.18 민주운동이 있고 그리고 6월 민주항쟁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4.19 혁명하고 6월 민주항쟁은 성공했지만 안타깝게도 이 5.18 민주운동은 실패로 끝났다.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죠. 하지만 이 5.18 민주운동이 이제 원동력이 되어서 나중 6월 민주항쟁으로 이어지고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이룩될 수 있었다는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이 5.18 민주운동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1979년 12월 10일 그죠? 이 전두환을 비롯한 이 신군부 세력이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을 탈취한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그 유명한 12.12 군사 반란입니다. 이 12.12 군사 반란에 맞서서 광주의 정의로운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들고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 세력은 최종의 특수부대죠.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학살합니다. 정말 수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당했고 희생자 수는 수백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 중에는 시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초등학생, 중학생, 여고생, 임산부까지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범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주의 아픔이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죠, 여러분. 그분들 지금 광주 민주운동이 끝난 지 40년이 지났지만 그분들의 또 유가족들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그분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분들의 희생 때문인데 그렇다면 최소한 후손으로서 그분들한테 고마운 마음, 감사함을 가지고 추모하는 마음을 가지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조롱하고 비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5.18 민주운동은 역사적 합의가 끝났고 또 정치적 합의, 국민적 합의로 다 끝났습니다. 역사적 논란이 없어요.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또 국민의힘 다 합의했죠. 이 5.18 정신 우리가 기리고 계승해야 된다. 그래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고 5.18 국민묘지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죠? 다 합의가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넣자고 지금 계속 좀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5.18 특별법도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이 5.18에 대해서
5.18 민주운동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왜곡하는 발언을 하게 되면 이제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 유명 극우 농객 지만원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국민적 합의, 역사적 합의가 다 끝난 사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뉴라이트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 또 국민의힘 일부 세력들이 계속해서 이 5.18 민주운동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폄훼하는 망언들이 계속되어 왔다. 4.19 혁명이나 6월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그런 망언들을 하자는데 유독 5.18 민주운동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5.18 민주운동을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오늘날의 지금 민주주의를 이룩한 그런 멋진 사건을 기억한 것이 아니고 이 북한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들의 폭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잘못된 역사인식, 극우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망언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 이제 덧붙여서 이 배제고 학생들이 그게 동조를 한 셈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사건이 이제 일파만파 커졌잖아요. 정치권까지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데서는 야, 이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다. 발본색원 해야 된다. 중징계해야 된다. 엄하게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나서고 있는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오히려 이 배제고 학생들을 옹호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너무 도가 지나치다. 표현의 자유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학생들한테 지금 미래의 꿈나무인 학생들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옹호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태도가 틀렸다 봅니다. 표현의 자유? 아니,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국민의힘이 이러한 태도를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들이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아, 자기들은 보수라고 주장하잖아요. 근데 보수가 아닌 거죠. 지금 친일과 독재를 미워하는 어찌 보면 극우 성향을 본인들이 스스로 지금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데 사태가 커지니까 배제고 학교 관계자들하고 학생들이 이제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사과를 하겠다는데 이것도 저는 지금 사태가 너무 확산되니까 지금 중징계 먹었거든요. 6개월 출전 정지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커지니까 뒤늦게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진정성은 저는 결여됐다 봅니다. 모르고 했다? 모르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단순한 실수였다. 그리고 일부 학생들 일탈했다. 배제고 전체를 욕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고 했을까요, 여러분? 저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가르쳐 봤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굉장히 똑똑합니다, 여러분. 영악하기까지 합니다. 어른들 머리 위에서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똑똑합니다. 알 거 다 알아요. 근데 특히 이 한국사 교육을 역사 수업을 다 봤거든요. 중고등학생 되면. 분명히 이 5.18 민주운동에 대해서 알고 있고, 특히 지난달에 벌어졌던 이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의미를 모르고 단순히 따라했다? 특히 그 대상이 광주제일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광주제일고등학생들이, 왜냐면 광주제일고등학교가 광주에 소재한 학교죠. 이 학생들이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왜 그 말을 했을까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조롱한 거 맞습니다. 너희들 광주에서 왔지? 근데 광주는 어떤 도시다? 빨갱이들의 도시다. 그죠? 북한군의 사주를 받은 그럼 좌파들의 폭동을 일으킨 게 바로 5.18 민주운동이니까 너희들은 빨갱이야, 좌파다. 이렇게 한 겁니다. 다른 학교를 대상으로 했으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광주에 소재하는 광주제일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그 의미를 알고 확실하게 비하하고 조롱한 것이다. 그러면 이건 면죄부를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모르고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여러분. 또 여러분 초등학생 한 고학년 있죠. 한 5학년, 6학년 정도도 알 거 다 압니다. 뭐가 옳고 그른지 정도는 구별할 줄 알아요. 가르쳐 봤지 않습니까? 하물며 고등학생?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분명히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또 하나 배제고 일부 학생들의 일탈이다 이렇게 볼 수 없어요. 저는 이 배제고 전체가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이 사건이 계속 좀 퍼지고 있잖아요.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후에 후속 기사들을 제가 꼼꼼히 살펴봤어요. 어떤 기사가 있냐면 이 배제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이거는 뭐 학생들하고 관련이 없죠. 학교 관계자들, 선생님들하고 관련된 홈페이지 않습니까? 이 홈페이지에 가면 이승만 알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 이승만을 뭐라고 표기했느냐? 여러분, 이승만은 어떤 사람이죠? 그냥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일 뿐입니다. 근데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표기했어요. 뉴라이트적인 극우적인 역사관이 바로 드러났다 볼 수 있죠. 그죠? 왜 이제 표기를 했냐면 이제 이승만한테 자랑스러운 배제인상을 줬어요.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영화 건국전쟁 비판하면서 제가 했지만 이승만에 대해서 저는 이런 자랑스러운 배제인상이다? 솔직히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진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독립운동도 제대로 하지 않았었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은 독재자고 학살자, 특히 학살자의 길을 걸었거든요. 제주 4.3 사건 때 수많은 3만 명의 양민을 학살하고 한국전쟁 당시에도 수많은 보도연맹 사건을 비롯한 학살이 있습니다. 정말 김일성에 지지지 않는 정말 수많은 학살, 무고한 양민들의 학살을 저질렀는데 자랑스러운 배제인사,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표기 자체를 건국 대통령이다. 여러분, 이분이 건국 대통령입니까? 그럼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일 뿐이에요.
이 건국 대통령이다. 지금 건국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여러분? 뉴라이트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우리나라 건국이 언제 됐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그때가 우리나라 건국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라든지 뉴라이트 세력에서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그때 건국이 됐기 때문에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다. 이러면서 이승만을 찬양, 미화하고 신격화하기 시작했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못 박아놨어요. 우리나라 건국은 언제입니까? 언제죠, 여러분? 1919년입니다. 왜 1919년이냐면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1 운동의 정신으로 계승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즉 1919년에 수립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나라의 출발이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헌법 전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건국은 1919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관계, 또 헌법의 정신마저도 왜곡하고 있는 게 바로 뉴라이트와 국민의힘이고, 그걸 바로 배제고가 그대로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뉴라이트적인 극우적 역사관을 그대로 따라서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다. 건국 대통령이라고. 미친 애들이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 교직원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냥 면피용으로 그냥 사과한다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여러분 입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명문대 가려고 난리죠. 학교들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망국병입니다. 그죠? 특히 명문대 많이 보내려고. 그래서 예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게 학벌주의를 조장하니까 각 학교에서 명문대 합격자 수를 공개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어요. 했는데 또 배재고에서는 자신들이 참 대단한 명문고인 걸 이제 알리기 위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스카이라 그러죠. 우리 대표적인 명문대 여러분 아시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합격생 수를 또 버젓이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배재고 학생들이 그러한 충격적인 망언을 한 이유, 학교가 썩어 있으니까. 학교가 썩었기 때문에. 학교가 지금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라고 공식적 홈페이지에 버젓이 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 본다면 이게 그냥 단순히 사과로 끝낼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또 배재고만의 또 문제일까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2030의 극우화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극우화되어 있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잘못된 역사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고 극우적으로 변하고 있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2030 특히 남자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대남이나 신조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미래가 굉장히 암울합니다. 그런데 이 2030이 왜 극우화됐을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더 심각한 건 여러분 여기서 이 10대 청소년들의 극우화도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주목해야 됩니다. 일부 학생들의 극우화가 아니에요. 청소년들 많이 가르쳐 봤지 않습니까? 진짜 이 10대들이 많이 극우화되고 있습니다. 우경화되고 있어요. 특히 남학생들이 더 그렇습니다. 굉장히 심각하죠. 그럼 한번 생각해보죠. 지금 10년, 20년 이가 되면 이 청소년들이 그리고 2030이 대한민국을 짊어질 주역이 될 텐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부분이 이제 극우화 돼버린 겁니다. 심각합니다. 5.18을 대놓고 조롱하고 법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헌법을 바꿀 줄은 몰라요.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날아가 버립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해를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이재명 정부도. 그러면 왜 이렇게 10대 청소년들이 이렇게 극우화 됐을까? 그죠? 물론 저도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추론만 해보죠. 제대로 된 역사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입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까 진짜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그냥 지식 위주의 교육만 지금 학생들이 여러분 썩어 빠진 게 뭐냐면 그냥 지식 위주의 교육,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역사도 그냥 달달달 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역사 교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인성 교육도 받지 못했죠. 바른 역사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역사관이 당연히 챙기지 못했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 사람들은 얘네들은 미디어 세대입니다. 우리랑 달라요. 우리랑 성장 환경이 다릅니다. 굉장히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고 그죠? 오냐오냐 컸었고 거기다가 굉장히 미디어에 노출돼 있죠. 항상 미디어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죠. 얘네들은 그 미디어에 빠져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멍들었고 이것 때문에 수많은 심지어 범죄도 생겨나고 있죠. 진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어 속에는 여러분 책을 보지 않잖아요. 미디어를 보잖아요. 미디어 속에서는 잘못된 뉴스,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역사 관련해서도 잘못된 뉴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세뇌되기 시작한 거죠. 세뇌된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리박스쿨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뉴라이트 세력들이 이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장악하기 위해서 치밀하고 조직적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리박스쿨은 그 빙산의 일각이에요. 온라인 상에서 또 오프라인 상에서 뉴라이트 세력은 리박스쿨을 비롯한 수많은 단체를 내세워서 또 수많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자신들이 극우화된 역사관을 지금 유포시키고 있다. 왜?
국민들을 세뇌시켜 자기들이 골격을 잡을 수 있다. 그래, 국민의힘이 골격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그런 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심각한 지금 사안이거든요. 특히 얘네들이 지금 유라이트를 비롯한 리박스쿨 이런 애들이 공을 들이는 데가 어디냐? 바로 10대 청소년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왜냐면 어른들은 이미 고집이 생겨버렸어. 그죠? 어른들은 고집이 생겨서 가치관이 형성돼 버렸어. 아직 근데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고 있는, 그래서 한창 성장하고 있는 이 10대 청소년들을 세뇌시키면 또는 20대들을 세뇌시켜버리면 얘네들이 이제 자기들 똘마니가 되는 겁니다. 그죠? 히틀러가 마치 독일 대중들을 조종하듯이 세뇌시키듯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거든요. 그럼 이 청소년들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세뇌당한 겁니다.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거죠. 계속 믿어보면 그런 얘기들만 들리니까. 그러니까 5.18도 빨갱이들이 폭동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예전에 허가하신 사건도 그냥 희화시키고 조롱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 배제고 사태가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회 전반의 심각한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우리 사회 구성 전체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각성하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노력해야만 그나마 희망이 보인다. 일단 정부가 먼저 앞장서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었죠. 국민적 주권 정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야 될 산적한 국정과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이 바른 역사 교육이다. 공교육에 맡겨놓으면 안 돼요. 공교육에서는 지금 그냥 입시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학교에서 무슨 교육합니까? 학교에서 역사 교육은 그냥 시험을 위한 입시 위주 교육밖에 안 합니다. 제대로 된 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역사 교육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이 10대들, 이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우경화되지 않도록, 극우화되지 않도록 지금 바른 역사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위에서 살펴보고 감독하면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가장 큰 책임은 부모한테 있죠. 학부모한테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이러한 괴물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말 지금 청소년들 심각합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공동체 의식이 없습니다. 희생해야 될지도 몰라. 그냥 자기만 최고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과 역사관도 형성되지 않았죠. 부모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왜? 부모들이 그냥 입시 경쟁으로 아이들 내몰지 않습니까? 무조건 좋은 성적 받아서 좋은 대학 가. 그죠? 부모들이 맨날 하는 겁니다. 사교육에 쳐넣고, 그죠? 밀어넣고 그냥 공부도 안 되는데 자기 자식 머리 나쁜 것도 모르고 있는 거 학원에 쳐넣고 공부시키는 겁니다. 너 그냥 좋은 대학 가. 좋은 회사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인성교육을 할 기회가 없었죠. 바른 역사교육 꿈도 못 꾸는 바른 역사교육이 바른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학부모가 우리나라에 몇 명 되겠습니까? 그냥 달달달 외워. 수능 한국사만 잘 치고 한국사 능력검정시험만 잘 치고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시만 1급 받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 없어. 그냥 역사적 사건을 달달달 외우고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 역사적 의미, 맥락, 의, 그 역사적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역사 교육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들이 이제 깨달아야 된다. 이런 아이들이 배제고에서 자랑한댔죠? 자기들 스카이 얼마큼 보냈냐고? 보내면 뭐합니까? 5.18 민주화운동이 고마움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하고 비하는 그런 학생들 수없이 양산해봐야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 엘리트가 되고 사회 지도층이 된들 대한민국 미래 없습니다. 그냥 나라 망쳐먹고 그냥 민폐만 끼치는 사람들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들 아셔야 돼요. 정말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면 바른 인성교육과 바른 역사교육을 시켜서 바른 가치관과 바른 역사를 가진 아이를 먼저 만들고 나서 지식이 들어가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역사 강사들의 노력도 중요하죠. 저 같은 근데 바른 역사 강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돈 벌기 위해 사는 강사예요. 소신도 없고 원칙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바른 말 하잖아요. 정말 바른 역사를 알리기 위해서 불의에 맞서서 이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우리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 역사 강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소신을 갖고 좀 아이들한테 바른 역사를 교육을 열심히 펼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구성 전체가 각성하고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힘이 있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대단한 스타 강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렇게 바른 역사를 알리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기회도 적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응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과 또 격려와 구독과 시청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배제고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 지금 사회를 좀먹고 있는 이 구조적인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를 한 번 더 고민해보고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